조선 후기 개성의 한적한 골목길에는 매화루라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20살의 만덕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지요. 만덕이는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덕이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린 만덕이를 기생집 문 앞에 두고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만덕이는 겨우 7살이었지요. 기생들은 울고 있는 어린 만덕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어린 만덕이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덕이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만덕이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만덕이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청나라 상인들이 개성에 와서 장사를 할 때면 만덕이가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청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만덕이를 보고 청나라 상인들도 깜짝 놀랐지요. 이 기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나. 청나라 상인들은 만덕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만덕이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감각도 남달랐지요. 청나라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지, 어떤 가격에 거래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인 김웅수가 매화루에 찾아왔습니다. 김웅수는 왕실과 고위 양반들의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개성에 부유한 양반들이 김웅수를 찾아와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마가 넓고 귀가 두꺼우니 재물운이 좋을 것이네. 김웅수는 한 양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 좀 뾰족하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조심해야겠네. 양반들은 김웅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웅수의 관상은 참으로 정확했거든요. 관상을 다 봐준 김웅수는 매화루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만덕이와 마주친 김웅수는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덕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김웅수의 눈이 커졌지요. 이런, 이 기생의 관상. 김웅수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만덕이의 이마는 넓고 밝았으며 눈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보니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물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아가씨. 김웅수가 만덕이를 불렀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나? 만덕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김웅수는 잠시 생각한 후 놀라운 말을 했지요. 아가씨, 관상을 보니 엄청난 재물운을 가지고 있구려. 그런데 지금은 그 운이 막혀 있는 것 같네? 하지만 때가 되면 큰 부자가 될 상이야. 만덕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기생일 뿐인데 무슨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아가씨의 상제호는 정말 놀라워.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언젠가 큰 거상이 될 터이니 그때가 되거든 백성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게나. 이 말을 남긴 김웅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덕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김웅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운이 있을까? 만덕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졌던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꿈이 혹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 무렵 개성에서는 홍삼 무역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홍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며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거든요. 특히 조선의 홍삼은 청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홍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철령이었습니다. 이철령은 개성상단의 대방이라 불리는 최고 어른이었지요.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철령은 종종 매화루에 와서 청나라 상인들을 대접했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때마다 만덕이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총명함과 상제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러던 중 만덕이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사건이었지요. 이 일로 만덕이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 저녁, 매화루에는 평소보다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철령이 청나라 대상단의 단주를 특별히 초청해서 성대한 연회를 베푼 것이었지요. 홍삼 거래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만덕이는 평소처럼 통역을 맡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청나라 상인들은 술에 취해 목소리가 커졌지요.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덕이는 그들이 뒤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홍삼을 헐값에 사들이자고. 그래. 우리가 모두 단합해서 홍삼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 조선 놈들이 당황할 것이야. 조선 상인들은 홍삼을 팔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돼. 그때 우리가 나서서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며 팔 것이야. 만덕이는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음모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만덕이는 즉시 이철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만덕이는 이철령을 조용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자세히 말해주었지요. 대방어른,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값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합해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철령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청나라 상인들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한다면 개성상단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거든요. 홍삼을 팔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상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만덕아, 정말 확실한 일이냐?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대방 어른께 찾아와서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철령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요.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덕이가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대방 어른, 혹시 제가 한 가지 계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철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덕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말해보거라. 홍삼을 불태우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홍삼을 불태우라고? 이철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청나라 상인들의 계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홍삼을 사야 하거든요. 청나라 귀족들이 홍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만덕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대방님께서 홍삼을 모두 불태우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청나라 상인들은 홍삼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청나라로 돌아가서 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철령은 만덕이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기발한 계책이었지요. 그렇다면 네,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홍삼을 사갈 것입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지혜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계책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청나라 상인들이 예상대로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지요. 이 대방, 우리는 앞으로 홍삼을 사지 않기로 했소. 청나라 상인 단주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홍삼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뭐라고? 청나라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철령은 정말로 홍삼 창고로 가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귀중한 홍삼들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청나라 상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삼이 모두 불타버리면 자신들은 빈손으로 청나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청나라 귀족들에게 홍삼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대방 어른. 잠깐만 기다리시오. 청나라 상인 단주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홍삼을 불태우지 말아 주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우리가 홍삼을 더 비싸게 사겠소. 지금까지보다 2배 비싸게 사겠소이다. 이철령은 만덕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덕이의 계책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철령은 만덕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만덕아, 내 지혜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 정말 고맙다. 만덕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대방님. 만덕아, 내가 제안이 하나 있다. 이철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말고 내 수양딸이 되어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만덕이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오늘부터 너는 이만덕이다. 그렇게 만덕이는 이철령의 수양딸이 되어 개성상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단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개성상단에는 도안이라는 행수가 있었습니다. 도안은 오랫동안 상단에서 일해온 고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만덕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기생 출신이 무슨 큰일이나 할 수 있겠어. 게다가 대방님의 수양딸이라니 곧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게 분명해. 도안은 만덕이가 상단에 정착하기 전에 싹을 짓밟아 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상단의 귀한 비단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방님, 큰일 났습니다. 창고에 있던 비단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만덕이가 비단을 몰래 빼돌려서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기생집과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뒷돈을 받고 거래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철령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덕이를 믿고 싶었지만 도안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이철령은 만덕이와 도안을 모두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만덕아, 내가 정말 비단을 가져갔느냐? 대방 어른,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기생집 사람들이 만덕이가 비단을 가져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철령은 며칠 동안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기생집도 직접 찾아가 보고 상단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단을 몰래 빼돌린 것은 다름 아닌 도안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도안은 평소에 비단을 조금씩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죄를 만덕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안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죄 없는 만덕이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도안은 들킬 줄 몰랐는데 모든 것이 드러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상단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거라. 도안은 꼬리를 내리고 상단에서 쫓겨났습니다. 만덕이는 억울함이 풀려서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이철령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만덕아, 의심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괜찮습니다. 대방 어른.
저를 믿어주시고 조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만덕이는 상단에서 더욱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덕이의 진실함과 능력을 알게 되었지요. 그 무렵 상단에게 중요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경쟁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5년마다 인삼 유통권을 새로 배정했는데 이를 따내지 못하면 상단의 존립이 어려워졌거든요. 다른 상단들도 모두 이 유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방어른, 인삼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유통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상단과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만덕이는 평소에 인삼 재배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 좋은 품질의 인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이철령은 만덕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인삼 재배법과 유통 시스템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조선 관리들은 이 획기적인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결국 개성상단이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만덕이의 지혜 덕분이었지요. 만덕아, 이번에도 내 덕분이다. 이제 너를 행수로 승진시키겠다. 만덕이는 드디어 상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생에서 시작해서 행수까지 오른 것이었지요. 김웅수 관상가의 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수가 된 만덕이는 더욱 뛰어난 상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앞니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지요. 어느 날 만덕이는 청나라에서 큰 국가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나라에서 국가 행사가 열리면 비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야. 지금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준비해두면 나중에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야. 만덕이는 즉시 이철령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대방님, 청나라에서 곧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해두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덕이의 판단을 믿고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과연 만덕이의 예상대로 청나라에서 비단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개성상단은 비싼 값에 비단을 팔아 큰 이익을 남겼지요. 만덕아, 너의 안목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상단 운영을 너에게 많이 맡겨야겠구나. 그런데 그 무렵 조선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은을 대량으로 사들여가면서 조선의 은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은이 부족해지자 조선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나라 상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홍삼을 더 싼 값에 사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 이철령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보시오, 이 대방. 지금 우리나라의 은이 모두 청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네? 이대로 가면 조선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철령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성상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였거든요. 그때 만덕이가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대방어른, 혹시 은 대신 홍삼으로 결제를 하면 어떨까요? 홍삼으로 결제를 한다고. 네,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홍삼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삼 자체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다른 물건을 팔 때도 은 대신 홍삼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은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철령은 임금에게 이 계획을 말씀드렸고 임금도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홍삼이 청나라와의 거래에서 화폐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청나라 상인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홍삼이 청나라에서 금보다도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과로 개성상단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철령은 만덕이를 대행수로 승진시켰습니다. 만덕아,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 대행수가 된 만덕이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내년에는 흉년이 들 것 같아. 만덕이는 자연의 변화를 읽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새들의 행동 등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지요. 만덕이는 이철령에게 자신의 예감을 말했습니다. 대방어른, 내년에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미리 곡식을 준비해두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덕이의 말을 믿고 곡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과연 다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지요.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때 만덕이는 이철령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방어른,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비싸게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상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만덕아.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 개성상다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지요. 이 소식은 금세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임금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철령과 만덕이는 참으로 훌륭한 상인들이구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진정한 거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일로 개성상다는 백성들과 임금에게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철령은 나이가 많아져 몸이 약해졌고 만덕이에게 상단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철령이 만덕이를 불렀습니다. 만덕아, 이제 내가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대방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만덕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상인이다. 나는 너를 기생집에서 발견한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방어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단을 잘 이끌어 가거라. 그리고 언제나 백성들을 잊지 말고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거라. 며칠 후 이철령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덕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이철령의 유지를 받들어 상단을 이끌어 나가기로 다짐했지요. 만덕이가 개성상단의 대방이 된 후 상단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만덕이는 부와 명예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김웅수 관상가가 당부한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큰 거상이 되거든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라. 만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당도 세웠지요.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도 운영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기생들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만덕이의 선행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임금도 만덕이의 공덕을 높이 사서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만덕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거상이다. 앞으로 의상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의상이라는 것은 의로운 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상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지요. 만덕이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생진 문 앞에 버려진 자신이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다니 꿈만 같았지요. 그날 밤 만덕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약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가난 때문에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덕이는 이철령을 생각했습니다. 대방어른, 저를 기생에서 구해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방어른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수 관상가의 말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되었네요.
그 운을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만덕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개성상단을 이끌며 백성들을 위한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만덕이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청나라 상인들도 만덕이를 존경했지요. 세월이 흘러 만덕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만덕이가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만덕이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에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만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가졌지요. 태생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만덕이가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덕이가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지요. 이렇게 기생 만덕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상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선 후기 개성의 한적한 골목길에는 매화루라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20살의 만덕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지요. 만덕이는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덕이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린 만덕이를 기생집 문 앞에 두고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만덕이는 겨우 7살이었지요. 기생들은 울고 있는 어린 만덕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어린 만덕이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덕이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만덕이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만덕이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청나라 상인들이 개성에 와서 장사를 할 때면 만덕이가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청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만덕이를 보고 청나라 상인들도 깜짝 놀랐지요. 이 기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나. 청나라 상인들은 만덕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만덕이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감각도 남달랐지요. 청나라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지, 어떤 가격에 거래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인 김웅수가 매화루에 찾아왔습니다. 김웅수는 왕실과 고위 양반들의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개성에 부유한 양반들이 김웅수를 찾아와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마가 넓고 귀가 두꺼우니 재물운이 좋을 것이네. 김웅수는 한 양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 좀 뾰족하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조심해야겠네. 양반들은 김웅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웅수의 관상은 참으로 정확했거든요. 관상을 다 봐준 김웅수는 매화루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만덕이와 마주친 김웅수는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덕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김웅수의 눈이 커졌지요. 이런, 이 기생의 관상. 김웅수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만덕이의 이마는 넓고 밝았으며 눈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보니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물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아가씨. 김웅수가 만덕이를 불렀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나? 만덕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김웅수는 잠시 생각한 후 놀라운 말을 했지요. 아가씨, 관상을 보니 엄청난 재물운을 가지고 있구려. 그런데 지금은 그 운이 막혀 있는 것 같네? 하지만 때가 되면 큰 부자가 될 상이야. 만덕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기생일 뿐인데 무슨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아가씨의 상제호는 정말 놀라워.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언젠가 큰 거상이 될 터이니 그때가 되거든 백성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게나. 이 말을 남긴 김웅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덕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김웅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운이 있을까? 만덕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졌던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꿈이 혹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 무렵개성에서는 홍삼 무역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홍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며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거든요. 특히 조선의 홍삼은 청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홍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철령이었습니다. 이철령은 개성상단의 대방이라 불리는 최고 어른이었지요.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철령은 종종 매화루에 와서 청나라 상인들을 대접했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때마다 만덕이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총명함과 상제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러던 중 만덕이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사건이었지요. 이 일로 만덕이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 저녁, 매화루에는 평소보다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철령이 청나라 대상단의 단주를 특별히 초청해서 성대한 연회를 베푼 것이었지요. 홍삼 거래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만덕이는 평소처럼 통역을 맡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청나라 상인들은 술에 취해 목소리가 커졌지요.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덕이는 그들이 뒤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홍삼을 헐값에 사들이자고. 그래, 우리가 모두 단합해서 홍삼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 조선 놈들이 당황할 것이야. 조선 상인들은 홍삼을 팔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돼 그때 우리가 나서서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며 팔 것이야. 만덕이는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음모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만덕이는 즉시 이철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만덕이는 이철령을 조용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자세히 말해주었지요. 대방 어른,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값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합해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철령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청나라 상인들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한다면 개성상단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거든요. 홍삼을 팔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상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만덕아, 정말 확실한 일이냐?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대방 어른께 찾아와서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철령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요.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덕이가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대방 어른, 혹시 제가 한 가지 계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철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덕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말해보거라. 홍삼을 불태우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홍삼을 불태우라고? 이철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청나라 상인들의 계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홍삼을 사야 하거든요.
청나라 귀족들이 홍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만덕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대방님께서 홍삼을 모두 불태우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청나라 상인들은 홍삼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청나라로 돌아가서 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철령은 만덕이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기발한 계책이었지요. 그렇다면 내일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홍삼을 사갈 것입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지혜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계책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청나라 상인들이 예상대로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지요. 이 대방, 우리는 앞으로 홍삼을 사지 않기로 했소. 청나라 상인 단주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홍삼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 뭐라고? 청나라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철령은 정말로 홍삼 창고로 가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귀중한 홍삼들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청나라 상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삼이 모두 불타버리면 자신들은 빈손으로 청나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청나라 귀족들에게 홍삼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대방 어른. 잠깐만 기다리시오. 청나라 상인 단주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홍삼을 불태우지 말아 주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우리가 홍삼을 더 비싸게 사겠소. 지금까지보다 2배 비싸게 사겠소이다. 이철령은 만덕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덕이의 계책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철령은 만덕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만덕아, 내 지혜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 정말 고맙다. 만덕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대방님. 만덕아, 내가 제안이 하나 있다. 이철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말고 내 수양딸이 되어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만덕이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오늘부터 너는 이만덕이다. 그렇게 만덕이는 이철령의 수양딸이 되어 개성상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단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개성상단에는 도안이라는 행수가 있었습니다. 도안은 오랫동안 상단에서 일해온 고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만덕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기생 출신이 무슨 큰일이나 할 수 있겠어. 게다가 대방님의 수양딸이라니 곧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게 분명해. 도안은 만덕이가 상단에 정착하기 전에 싹을 짓밟아 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상단의 귀한 비단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방님, 큰일 났습니다. 창고에 있던 비단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만덕이가 비단을 몰래 빼돌려서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기생집과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뒷돈을 받고 거래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철령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덕이를 믿고 싶었지만 도안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이철령은 만덕이와 도안을 모두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만덕아, 내가 정말 비단을 가져갔느냐? 대방 어른,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기생집 사람들이 만덕이가 비단을 가져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철령은 며칠 동안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기생집도 직접 찾아가 보고 상단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단을 몰래 빼돌린 것은 다름 아닌 도안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도안은 평소에 비단을 조금씩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죄를 만덕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안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죄 없는 만덕이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도안은 들킬 줄 몰랐는데 모든 것이 드러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상단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거라. 도안은 꼬리를 내리고 상단에서 쫓겨났습니다. 만덕이는 억울함이 풀려서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이철령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만덕아, 의심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괜찮습니다. 대방 어른. 저를 믿어주시고 조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만덕이는 상단에서 더욱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덕이의 진실함과 능력을 알게 되었지요. 그 무렵 상단에게 중요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경쟁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5년마다 인삼 유통권을 새로 배정했는데 이를 따내지 못하면 상단의 존립이 어려워졌거든요. 다른 상단들도 모두 이 유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어른, 인삼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유통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상단과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만덕이는 평소에 인삼 재배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 좋은 품질의 인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이철령은 만덕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인삼 재배법과 유통 시스템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조선 관리들은 이 획기적인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결국 개성상단이 인삼 유통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만덕이의 지혜 덕분이었지요. 만덕아, 이번에도 내 덕분이다. 이제 너를 행수로 승진시키겠다. 만덕이는 드디어 상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생에서 시작해서 행수까지 오른 것이었지요. 김웅수 관상가의 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수가 된 만덕이는 더욱 뛰어난 상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앞니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지요. 어느 날 만덕이는 청나라에서 큰 국가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나라에서 국가 행사가 열리면 비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야. 지금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준비해두면 나중에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야. 만덕이는 즉시 이철령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대방님, 청나라에서 곧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해두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덕이의 판단을 믿고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과연 만덕이의 예상대로 청나라에서 비단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개성상단은 비싼 값의 비단을 팔아 큰 이익을 남겼지요. 만덕아, 너의 안목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상단 운영을 너에게 많이 맡겨야겠구나. 그런데 그 무렵 조선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은을 대량으로 사들여가면서 조선의 은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은이 부족해지자 조선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나라 상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홍삼을 더 싼 값에 사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 이철령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보시오, 이 대방. 지금 우리나라의 은이 모두 청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네? 이대로 가면 조선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철령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성상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였거든요.
그때 만덕이가 이철령을 찾아왔습니다. 대방어른, 혹시 은 대신 홍삼으로 결제를 하면 어떨까요? 홍삼으로 결제를 한다고. 네,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홍삼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삼 자체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다른 물건을 팔 때도 은 대신 홍삼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은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철령은 임금에게 이 계획을 말씀드렸고 임금도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홍삼이 청나라와의 거래에서 화폐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청나라 상인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홍삼이 청나라에서 금보다도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과로 개성상단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철령은 만덕이를 대행수로 승진시켰습니다. 만덕아,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 대행수가 된 만덕이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내년에는 흉년이 들 것 같아. 만덕이는 자연의 변화를 읽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새들의 행동 등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지요. 만덕이는 이철령에게 자신의 예감을 말했습니다. 대방어른, 내년에 흉년이 들 것 같습니다. 미리 곡식을 준비해두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만덕이의 말을 믿고 곡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과연 다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지요.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때 만덕이는 이철령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방어른,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비싸게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이철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상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만덕아. 우리가 준비한 곡식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 개성상단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지요. 이 소식은 금세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임금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철령과 만덕이는 참으로 훌륭한 상인들이구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진정한 거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일로 개성상단은 백성들과 임금에게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철령은 나이가 많아져 몸이 약해졌고 만덕이에게 상단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철령이 만덕이를 불렀습니다. 만덕아, 이제 내가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대방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만덕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상인이다. 나는 너를 기생집에서 발견한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방어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단을 잘 이끌어 가거라. 그리고 언제나 백성들을 잊지 말고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거라. 며칠 후 이철령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덕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이철령의 유지를 받들어 상단을 이끌어 나가기로 다짐했지요. 만덕이가 개성상단의 대방이 된 후 상단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만덕이는 부와 명예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김웅수 관상가가 당부한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큰 거상이 되거든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라. 만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당도 세웠지요.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도 운영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기생들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만덕이의 선행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임금도 만덕이의 공덕을 높이 사서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 만덕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거상이다. 앞으로 의상이라는 칭호를 내린다. 의상이라는 것은 의로운 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상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지요. 만덕이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생진 문 앞에 버려진 자신이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다니 꿈만 같았지요. 그날 밤 만덕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약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가난 때문에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덕이는 이철령을 생각했습니다. 대방 어른, 저를 기생에서 구해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방 어른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수 관상가의 말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되었네요. 그 운을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만덕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개성상단을 이끌며 백성들을 위한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만덕이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청나라 상인들도 만덕이를 존경했지요. 세월이 흘러 만덕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만덕이가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만덕이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에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만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가졌지요. 태생이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만덕이가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덕이가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지요. 이렇게 기생 만덕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상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선 후기 개성의 한적한 골목길에는 매화루라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20살의 만덕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지요. 만덕이는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덕이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린 만덕이를 기생집 문 앞에 두고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만덕이는 겨우 7살이었지요. 기생들은 울고 있는 어린 만덕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어린 만덕이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덕이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만덕이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만덕이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청나라 상인들이 개성에 와서 장사를 할 때면 만덕이가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청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만덕이를 보고 청나라 상인들도 깜짝 놀랐지요. 이 기생은 참으로 똑똑하구나. 청나라 상인들은 만덕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만덕이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감각도 남달랐지요. 청나라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지, 어떤 가격에 거래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인 김웅수가 매화루에 찾아왔습니다. 김웅수는 왕실과 고위 양반들의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개성에 부유한 양반들이 김웅수를 찾아와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마가 넓고 귀가 두꺼우니 재물운이 좋을 것이네. 김웅수는 한 양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 좀 뾰족하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을 조심해야겠네. 양반들은 김웅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웅수의 관상은 참으로 정확했거든요.
관상을 다 봐준 김웅수는 매화루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만덕이와 마주친 김웅수는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덕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김웅수의 눈이 커졌지요. 이런, 이 기생의 관상, 김웅수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만덕이의 이마는 넓고 밝았으며 눈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보니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재물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아가씨, 김웅수가 만덕이를 불렀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겠나? 만덕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김웅수는 잠시 생각한 후 놀라운 말을 했지요. 아가씨, 관상을 보니 엄청난 재물운을 가지고 있구려. 그런데 지금은 그 운이 막혀 있는 것 같네? 하지만 때가 되면 큰 부자가 될 상이야. 만덕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기생일 뿐인데 무슨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아가씨의 상제호는 정말 놀라워. 장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언젠가 큰 거상이 될 터이니 그때가 되거든 백성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게나. 이 말을 남긴 김웅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덕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김웅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운이 있을까? 만덕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졌던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꿈이 혹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 무렵 개성에서는 홍삼 무역이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홍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기며 높은 값을 치르고 사갔거든요. 특히 조선의 홍삼은 청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홍삼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철령이었습니다. 이철령은 개성상단의 대방이라 불리는 최고 어른이었지요. 그는 성실하고 의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철령은 종종 매화루에 와서 청나라 상인들을 대접했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때마다 만덕이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철령은 만덕이의 총명함과 상제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러던 중 만덕이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사건이었지요. 이 일로 만덕이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 저녁, 매화루에는 평소보다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철령이 청나라 대상단의 단주를 특별히 초청해서 성대한 연회를 베푼 것이었지요. 홍삼 거래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만덕이는 평소처럼 통역을 맡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청나라 상인들은 술에 취해 목소리가 커졌지요.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덕이는 그들이 뒤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홍삼을 헐값에 사들이자고. 그래, 우리가 모두 단합해서 홍삼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 조선 놈들이 당황할 것이야. 조선 상인들은 홍삼을 팔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돼 그때 우리가 나서서 아주 헐값에 사주겠다고 하면 고마워하며 팔 것이야. 만덕이는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음모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만덕이는 즉시 이철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만덕이는 이철령을 조용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의 음모를 자세히 말해주었지요. 대방 어른,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값을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합해 홍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철령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청나라 상인들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한다면 개성상단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거든요. 홍삼을 팔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상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만덕아, 정말 확실한 일이냐? 네, 제가